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네트워크 동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내용들보다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계속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걸 계속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페라든지 혹은 내가 가정집에서 네트워크를 쓸 때, 그런 걸 계속 떠올리세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동작할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결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나 탑다운 방식을 많이 추구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개념에 따라서는 버텀업이 또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가지로만 고집하지 마시고 어쩔 때는 버텀업으로,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쌓아 올라가는 거죠. 수학으로 따지면 내가 산수를 배우고 2차 방정식, 뭐 인수분해 배워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는 방식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꼭 그렇게만 안 하더라도 내가 리눅스로 따졌을 때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뭐 네이버랑도 통신해보고 구글이랑도 통신해보고 추적도 해보고 이러면서 현실 세계에 있는 네트워크 망을 직접 추적하고 경험하면서 탑다운 방식으로 또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를 따지자면 제가 봤을 땐 리눅스에서는 탑다운이 훨씬 더 중요하지만 이렇게 개념을 쌓을 때는 둘 다 필요하니까 또 그런 부분들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네트워크는 뭘까요? 결국에 브라우저 띄워놓고 네이버.com, 구글.com 이렇게 접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접속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com 이렇게 접속을 한다. 이렇게 웹사이트를 접속하는 거죠. 이제 브라우저 상에서 보이게 되는 이런 페이지들은 결국에 이 브라우저 상에 HTML, CSS, 이미지, 뭐 자바스크립트 이런 코드들을 네이버 서버, 그러니까 강원도에 있는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네이버 서버로부터 이런 파일들을 받게 돼서 브라우저에서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가장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 네트워크 통신 과정입니다. 그래서 출발지가 브라우저고 목적지가 웹서버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는 라우터라는 장비를 건너서 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네트워크를 이해할 때 라우터라는 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되는 상황은 계속 카페 혹은 가정집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자, 가정집이라고 봤을 때 내가 스마트폰도 쓰고 있고 PC도 쓰고 있고 노트북도 쓰고 있고 그리고 뭐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이런 것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결국엔 다 PC입니다. 이 PC들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네트워크 망으로서 한 묶음으로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가정집만 있는 게 아니라 옆집도 있고요. 그리고 카페도 옆에 카페도 있고 저 옆에 카페도 있어요. 그리고 식당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러면 그런 크고 작은 네트워크 망들끼리의 연결을 도와준다. 카페에서 카페로 연결해준다. 빌딩에서 빌딩으로 연결을 해준다. 지역에서 지역으로 연결을 해준다. 그런 것들을 역할을 도와주는 친구가 결국에 라우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가정집에 있으면은 무선 공유기, 뭐, IP 타임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혹은 막 천장에 붙어 있는 무선 AP, 뭐 이런 장비들, 공유기 장비들, 이런 장비들을 통해서 하나의 네트워크 망이 있다면 그런 네트워크 망들이 여러 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무선 AP나 공유기가 진정한 의미의 라우터 장비하고 똑같지는 않을 수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런 라우터 장비들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개념은 다양한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 묶음을 하나의 네트워크 망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네트워크 망들이 라우터라는 장비를 통해서 전달된다.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카페, 그 옆에 있는 카페, 그 옆에 있는 가정집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망과 망 사이를 연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완전히 탑다운이에요.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 자, 우리가 또 리얼 리눅스 안에 실습 환경이 또 생겼죠. 그래서 AWS에서 EC2를 쓰는 것처럼 내 리눅스를 그냥 전용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제한사항 없고요. 뭐 디스크 같은 거 삭제 안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AWS 쓰시는 분들이 기본 완전히 그 프리티어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훨씬 빠르다라는 피드백을 또 많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자, 리얼 리눅스 사이트 들어가시면 됩니다. 뭐 네이버든 구글이든 리얼 리눅스 검색하셔서 들어가실 수 있겠고요. 로그인을 하시고 나면은 여기에 이제 실습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 환경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이제 실습 환경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현업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게 우분투도 물론 쓰지만 이제 로키라든지 뭐 센터OS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센터OS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지금 종료되고 있는 흐름이어서 로키를 쓰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로키 9.3을 기준으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요.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실행을 시키고 나서 바로 이제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접속한 이후에 터미널이 아예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실습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뭘 할 거죠? 내 브라우저부터 웹서버, 물론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컬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혹은 이제 뭐 트레이스 라우트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추적을 할 거지만, 요 부분을 어쨌든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어떤 라우터들을 거쳐서 갔나. 그러니까 어떤 네트워크 망이 다른 네트워크 망들을 거쳐가면서 옆에 카페, 옆에 가정집 이런 식으로 얼마나 몇 번이나 거쳐갔나. 이런 걸 한번 추적해 보겠다는 겁니다. 자, 기다리는 동안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치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설치하기 전에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거는 체크 업데이트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제 저장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패키지,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업데이트는 했고요. DNF 인스톨 해가지고 지금 잘 안 보이니까 요거를 조금 이렇게 좁힐까요? 네. 자, DNF 인스톨 해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뭐를 설치를 할 거냐? 이제 트레이스 라우트라는 친구를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스 라우트는요, 기본적으로 ICMP라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제 체크를 해요. 그래서 ICMP 프로토콜이 정상적으로 동작 안 하면 이 추적이 잘 안 될 수는 있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죠. 한번 트레이스 라우트라는 걸 통해서 www.google.com을 해보겠습니다. google.com. 엔터를 치게 되면은 여기에 쭉 보이는 것처럼 라우터들이 뭐를 얼마나 거쳤는지를 볼 수 있는데 마이너스 n까지 적어주시게 되면은 더 정확하게 IP 주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IP 주소 중심적으로 이렇게 살펴봤어요. 자, 이렇게 볼까요? 보시게 되면은 어떤 라우터들을 거쳐서 구글 서버를 거쳐 갔느냐.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IP 주소는 호스트네임 -i 같은 걸로 추출해낼 수 있어요. 10.0.15로 보이는데요. 이런 주소들은 사실은 이제 사설망 네트워크 주소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고정 IP냐 사설망 IP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마시고 모두 다 그냥 고정 IP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공부를 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사설 IP에 대한 부분, NAT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쌓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내가 가지고 있는 IP 주소부터 시작을 해서 이쪽이 내가 연결되어 있는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외부망으로 나갈 수 있는 게이트웨이 뜻하게 되고요. 이런 과정들을 하나씩 거쳐서 결국에 라우팅이라는 과정이 거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라우터, 옆에 있는 라우터, 옆에 있는 라우터 이런 식으로 전달하게 되고요. 근데 주소들을 보게 되면은 여기도 주소도 있지만 여기도 주소가 있죠. 그리고 여기도 주소가 있고 여기도 주소 있다. 그럼 똑같은 6번째 라우터 역할을 하고 있는데 IP 주소가 서로 다르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자, 거미줄마냥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라우터라는 게 한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갖기 위한 라우팅 알고리즘들도 사실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도착을 하게 되면 최종 목적지인 지금 구글 웹서버의 주소인 172.217.27.36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했을 때 IP 주소 다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구글 웹서버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글 웹서버의 그 주소 도착지까지 이런 식으로 도착을 할 수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겠고요. 총 한 10개 정도의 라우터를 거쳐서 우리가 패키지 도착했다. 이렇게 한번 추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했던 거는요. 이 www.google.com을 컬을 해서 그러니까 브라우저였다면 크롬 브라우저 같은 걸 통해서 접속을 해서 이런 HTML 코드들을 내려받는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한 10개에서 11개 정도 되는 라우터들을 거쳐서 이 패킷이 전송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인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세밀하게 바텀업을 해볼 거고요. 네트워크 연결이라는 것부터 네트워크 데이터 통신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네트워크 연결과 데이터 통신을 이해할 때 내부망부터 봐야 됩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추적했던 거는 외부망이에요. 근데 외부망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내부망부터 한번 쌓아가 보도록 하죠. 자, PC가 2대 연결돼 있잖아요. 만약에 노트북이 있어요. 노트북 2대가 랜선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거는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가 아닌 경우는요. 컴퓨터가 그냥 독립적으로 하나만 있으면 그건 네트워크가 연결이 안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한 대 이상 그냥 연결만 되면 무조건 네트워크입니다. 그게 30대가 연결되든 50대가 연결되든 상관없어요. 2대만 연결돼도
네트워크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네트워크 연결이 된 상태에서 데이터 통신은 어떻게 될까? 어떤 패킷을 전송한다고 보죠. 여기 보이는 회색이 하나의 데이터라고 보시게 되면은 이 데이터를 딸랑 보내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게 아예 틀린 말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컴퓨터가 두 대밖에 없으니까 그냥 전송하면 전송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게 두 대만 연결된 걸 원하나요? 그게 아니죠.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러 어떤 이제 컴퓨터들이 연결된 거, 뭐 이런 것들을 원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주소를 그러니까 이제 네트워크 데이터뿐만 아니라 주소까지도 함께 적어서 보내야 된다는 개념을 쌓는 게 필요합니다. 자, IP 주소와 TCP 주소 같은 걸 적을 수 있는데요. 꼭 IP 주소와 TCP 주소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고 프로토콜에 따라서는 IP 주소만 있어도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TCP 주소가 또 없고 TCP 대신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UDP 프로토콜을 기준으로의 포트 번호가 적혀져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웹통신, HTTP 통신, 그리고 이제 SSS 통신 이런 것들 하실 때는 다 TCP 통신을 하기 때문에 TCP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주소지가 이렇게 적히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이 주소지는요, 결국에 출발지 주소, 도착지 주소, 그리고 이제 그 도착지 포트번호, 출발지 포트번호를 지칭하게 되는데요. 이 주소지는 우리가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택배를 보낸다고 했을 때 서울시 강남구 뭐 역삼동 그리고 어떤 뭐 건물이나 뭐 아파트의 뭐 101호다. 예,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지정되게 되는 주소를 지칭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주소는요, 뭐 사설망 주소 막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정 IP 주소로 일단 공부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고유한 공인 IP 주소, 고정 IP 주소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주소를 기준으로 해서 적혀져 있다면 아주 정확하게 내 스마트폰, 아주 정확하게 내 노트북을 지정하게 되는 고유한 주소가 적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땐 주소지가 다 적혔어요. 그러면 택배 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더넷 주소, 맥 주소입니다. 맥 주소가 뭐냐고요? 맥 주소는요. 컴퓨터에게 고유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컴퓨터와 왼쪽에 보이는 컴퓨터가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이 네트워크 카드, 무선 네트워크든 유선 네트워크든 상관없습니다. 그 네트워크 카드를 동작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칩이나 네트워크 카드가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은 회사들끼리 고유한 주소와 그리고 회사 내에 고유한 주소를 통해서 전 세계 고유한 맥 주소라는 걸 갖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컴퓨터들마다 고유한 컴퓨터 주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주소들을 출발지와 목적지를 적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죠. IP 주소하고 TCP 주소만으로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무슨 건물에 뭐 101호, 103호 막 이런 거를 완벽하게 정확하게 고유하게 지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터넷 주소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죠?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전의 해서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특히 외부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외부망 주소, 외부망 통신을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또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맥 주소가 없이는 네트워크 통신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트워크 통신을 위해서 이 고유한 맥 주소라는 출발자 목적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 또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자, 여기서 맥 주소라고 하는 건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맥 주소 가지고 있는 거 한번 볼까요? IP 링크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명칭, 뭐 ETH0이면 ETH0 이런 걸 기준으로 이렇게 맥 주소가 적히시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맥 주소라는 거는 고유한 맥 주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고유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고유한 맥 주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통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플러스로 조금 공부해야 되는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OSI 7레이어라고 하는 친구하고 매핑을 조금 시켜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랜선이라든지 완전히 하드웨어 네트워크 장비들의 그 기본 장비들은요, L1이라고 보통 지칭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보이는 이더넷 헤더에서 다루게 되는 맥 주소를 다루는 요 데이터를 다루게 되면 결국에 L2라고 지칭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는 L3, L4인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어떤 네트워크 장비가 있어요. 근데 그 네트워크 장비가 도대체 L2 장비인지 L3 장비인지 모르겠다. 그럼 뭘로 기준으로 보시면 되냐면요. 이더넷 헤더, 그러니까 맥 주소를 기준으로 많이 보는 네트워크 장비이냐, IP 주소의 출발지 목적지를 보게 되는 그러한 장비이냐, 이렇게 기준을 삼으시면 돼요. 자, 이게 L3 통신인지 L2 통신인지 헷갈립니다. 외우기 어려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에
이 주소 체계 중에서 어느 주소 헤더를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더넷 헤더를 기준으로 해서 맥 주소 출발지 목적지를 보고 있다면 이거는 L2 통신인 겁니다. L2 장비, L2 통신 이런 식으로 지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기준으로 그리고 데이터 안에서도 이 주소지에 해당되는 헤더를 어떤 헤더를 보냐에 따라서 L2, L3, L4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TCP를 기준으로 통신을 공부하고 있지만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이 있죠. ICMP, ARP, 또 TCP도 있고요. UDP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프로토콜들은 결국에 약속과 규약을 지칭하게 되고요. 프로토콜들마다 IP하고 TCP를 아예 없이 쓰는 경우들도 있고요. IP하고 이더넷 헤더까지만 쓰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통신의 규약 방식에 따라서 이 헤더를 모두 다 쓰는 게 아니라 하나만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더넷 헤더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맥 주소 출발지 목적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내부망을 왔는데 이 내부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두 개의 컴퓨터가 연결된 아주 단조로운 경우들도 당연히 없진 않겠지만 보통은 여러 대가 연결되죠. 요거는요 어떻게 상상하시면 되냐면요, 내가 카페에 갔어, 아니면 내가 가정집에 있어 라고 했을 때 내 스마트폰, 다른 사람 아이폰, 이제 안드로이드 폰 상관없어요. 노트북, PC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국엔 컴퓨터들이고 이런 것들을 다 싸잡아서 연결하고 있는 망을 뜻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출발지 목적지에 대한 어떤 IP 주소, 포트번호 이런 것들 맥 주소 다 적힐 수 있겠고, 특히나 맥 주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통신이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는 이런 네트워크 내부망만이 아니라 외부망도 연결된 걸 원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군대에서 실제로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 인트라넷 같은 것도 많이 쓰셨죠. 이런 것들이 다 내부망이죠. 외부망으로 연결이 안 된 케이스들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공부하시기 위해서는 외부망이 되는 게 뭔지를 보면서 같이 고민하시면 참 좋아요. 자, 이런 구조죠. 자, 아까까지는 내부망 안에서만 노는 어떤 연결이었다면 외부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라우터라는 장비를 통해서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군대에 있는 인트라넷 같은 경우에는 내부 네트워크 망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외부하고의 어떤 통신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런 망들이 카페가 됐든 또 옆에 있는 카페가 됐든 가정집이 됐든 그 컴퓨터들의 묶음, 그런 것들을 내부 망, 네트워크 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크고 작은 네트워크 망들이 라우터라는 장비를 통해서 거미줄 마냥 연결돼 있다라는 걸 계속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인터넷입니다. 결국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 내가 갑자기 미국에 있는 사람과 통신할 수 있는 이유, 미국에 있는 구글 웹서버하고 통신할 수 있는 이유, 강원도에 있는 네이버 웹서버하고 통신할 수 있는 이유,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런 라우터라는 장비를 통해서 지금 있는 내 네트워크에서 카페에서 다른 카페, 이 건물에서 다른 건물,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 이런 식으로 옆으로 전달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통신이 이루어진다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들도 라우팅이라고 보통 말하게 되고요. 이런 패킷이 전달된다는 게 사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연이어져 있습니다. 운동장에 있고 사람이 연이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물건 하나를 옆으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것과 사실은 다를 바가 없어요. 본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물리적으로 연결된 게 무선이든 유선이든 상관없어요. 옆으로 전달입니다. 무조건. 옆으로 전달하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주소지 적고 옆으로 전달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네트워크 통신이 된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외부망 통신도 패킷 봐야겠죠? 외부망 통신 패킷 똑같이 이런 식으로 전송할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더넷 헤더, IP 헤더, TCP 헤더, 물론 프로토콜에 따라서 헤더를 쓰는 게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TCP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이런 헤더들이 다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맥 주소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출발지 맥 주소, 그리고 목적지 맥 주소는 뭘까를 한번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내가 google.com을 컬해가지고 접속을 했어요. 네이버든 상관없어요. 물론 이제 네이버는 컬이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이 안 할 수는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엔터를 쳤어. 그랬을 때 동작을 해서 HTML 코드를 받았죠. 그러면은 내가 컬이라고 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구글 웹 서버가 있어요. 그 둘 사이에 통신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맥 주소의 출발지와 목적지는 뭘까요? 자, 이거는 시간을 조금 들여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영상 정지해 보시고 생각을 꼭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답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을 해보고 추측도 해보고 말씀해 보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출발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내 컴퓨터의 주소를 그냥 적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출발지 주소는 IP 링크를 통해서 봤던 요 주소를 그냥 출발지 맥 주소로 적어주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도착지가 문제입니다. 도착지. 자, 도착지는 뭘 적어야 되죠? 구글 웹서버의 맥 주소를 적으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지금 통신이 될 때 라우터 장비가 됐든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고 있는 무선 공유기 혹은 무선 AP 이런 장비들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그냥 지금 내 네트워크망에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장비의 맥 주소를 적게 됩니다. 그게 다이렉트로 라우터와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어떤 무선 공유기 뭐 아이피타임즈 같은 어떤 이제 무선 공유기라든지 뭐 유선 공유기가 됐든 무선 AP가 됐든 여러 가지 그런 장비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 장비들을 통해서 결국엔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데 바깥으로 연결이 되게끔 도와주는 친구를 결국에 게이트웨이 장비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친구의 맥 주소를 결국에 적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따졌을 때 이 PC가 라우터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죠. 그러면 라우터의 맥 주소를 적을 거잖아요. 도착지를. 출발지는요. 이 하나의 PC의 맥 주소를 적겠죠. 그 다음에 이 라우터가 다른 라우터로 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동일한 패킷이지만 이 초록색이 수정이 되는 겁니다. 출발지하고 맥 주소가 또 바뀌어요. 다시 이 라우터가 여기 라우터로 갈 때는 이 이더넷 헤더가 또 바뀌어요. 또 바뀌어요. 또 바뀌어요. 출발지하고 목적지가 계속 바뀌면서 옆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최종 목적지인 구글 웹서버까지 도착했을 때 내가 보낸 이 맥 주소에는 이 이더넷 헤더에 해당되는 초록색 헤더 부분이 따지자면 바뀌어서 실제 내가 보낸 맥 주소는 모른다 입니다. 결국에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더넷 맥 주소라고 하는 친구의 역할은 물리적으로 연결된 걸 기준으로만 생각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외부망 통신을 할 때는 게이트웨이의 맥 주소를 도착지로 두고 그냥 던지게 된다. 그 대신 IP 주소와 TCP 주소는 세계적으로 고유한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겠죠. 그런데 맥 주소는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거. 그걸 계속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떠올리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머릿속에 외워주시고 지금 공부했던 거는 꼭 복습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네트워크 추적을 하든 비교를 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네트워크가 연결되고 통신이 되는 핵심입니다. 사실 별거는 없죠.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 때 책상에서 뒷사람한테 옆으로 전달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신에 최종 목적지에 해당되는 IP 주소와 TCP 주소는 정확하게 기입을 하고 나서 던져야겠죠. 그리고 이더넷 맥 주소는 물리적으로 연결된 게 무선이든 유선이든 연결된 걸 기준으로 해서 맥 주소는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참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가 했지만 나트라는 개념도 우리가 좀 공부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요것도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계속 제가 뭐 사설명 IP 주소니 뭐 192.168이니 뭐 이런 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요, 요 이론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주소를 보죠. 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냥 컴퓨터를 기준으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컴퓨터를 쓰고 있는 거에서요. IP 주소 보니까 이렇게 주소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 주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컬을 해가지고 ifconfig.me라고 하게 되면 나오는 주소가 있습니다. 네, 이 주소와 이 주소. 그러면 이 주소는 뭐고 이 주소는 뭐냐? 자, 이 주소는요. 한번 우리가 접속을 그냥 아예 해볼게요. 자, 접속을 한번 해보죠. ifconfig.me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요. 내가 지금 사용 가능한 나의 공인 IP 주소가 나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IP 주소는 이 주소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 주소에서 트랜슬레이션이 돼서 이 주소로 실제 외부하고 통신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고유한 IP 주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전 세계 고유한 주소가 사실은 몇 개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장비 대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뭐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조금 복잡하지만 이 IP 주소라고 하는 친구는요, 실제로 32비트라고 하는 그 비트를 기준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0000, 0001, 0010, 0011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경우의 수를 다 나열을 한다면 32비트로 표현한 가능한 게 2의 32승, 그러니까 42억 개 정도 됩니다. 근데 그 42억 개라는 주소를 처음에 논문으로 IPv4 주소 체계를 만들 때에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PC들, 모든 스마트폰, 모든 태블릿들이 다 고유한 주소를 가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설계를 했던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42억 개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PC나 장비들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 고정 IP를 전부 다 쓴다는 게 물리적으로 한계가 생겼고요. 그래서 또 나트 개념이 많이 사용됩니다. 자, 나트는 꼭 거기에만 쓰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런 이유예요. 그래서 공인 IP 주소가 있고 이 주소를 통해서 우리가 구글 웹서버든 네이버든 외부망 통신을 하게 되고요. 나의 내부망 주소는 이렇게 따로 가지고 있고 중간 단계에 트랜슬레이션이 거쳐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은 이 주소가 어쨌든 여러 개의 컴퓨터가 공유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포트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매핑하는 경우가 많아요. 꼭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인 IP 주소를 기준으로 80 포트를 사용한다? 그럼 누군가가 80 포트 하나만 사용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뭐 88번을 쓴다? 그러면 여기서 88번을 여기서는 포트 번호가 물론 여기에 88번을 여기다가 89번에 연결되고 뭐 90번을 여기에 88번으로 연결해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그 매핑 테이블을 연결을 했을 때 공인 IP 주소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포트를 누군가가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포트 번호 안 쓰고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돌려쓰면서 매핑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이 공인 IP 주소를 공유해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만약에 포트 번호 하나를 고유하게 점유하고 사용한다면 다른 PC들은 그 포트 번호는 못 쓰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보통의 경우에 하나의 주소를 기준으로 여러 개의 포트 번호를 다양하게 매핑하면서 사용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랜슬레이션을 하게 돼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고유한 IP 주소, 요거는 내부방 주소.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내면 조금 아쉬우니까 로케이션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이 공인 IP 주소라고 하는 게 고유한 주소거든요. 이 고유한 주소가 어딘지를 한번 볼게요. 자, iplocation.com이라고 하는 데를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이 IP 주소를 입력해서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게 실제로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제 IP 주소이기 때문에 제 주소가 어느 정도 노출이 되지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보이시는 대로 이쪽 위치가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선정릉 쪽인데요. 선릉 쪽. 이 선릉에 있지는 않아요. 제가 여기서 당연히 지금 촬영을 하고 있지는 않겠죠. 이 주소지가 어느 정도 좁혀지긴 하지만 이제 강남권이 이제 저희 사무실이 강남 쪽에 있기 때문에 요 근처에 있지만 사실은 요거가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들 트랜슬레이션을 해서 다른 쪽으로 이제 연결이 돼서 이제 그 내부망으로 이제 퍼져나가서 이 IP 어드레스를 공유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이 주소지가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의 근처에가 될 수는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IP 주소만 보더라도 이게 뭐 중국 IP 주소인지 어느 정도 나라를 규정하는 거 그리고 또 지역 정도를 규정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중간에 이런 트랜슬레이션이 좀 변경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한 번에는 완벽하게 추적이 안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게 트랜슬레이션 되는 나트 테이블 다 까보게 되면은 다 알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만약에 못된 짓을 하거나 해킹을 하거나 다양한 행동들을 하게 되면은 영장 가져와가지고 나트 테이블 다 까보게 되면 누군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 수는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동작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좀 짧게 하려고 했지만 굉장히 길게 끝났는데요. 또 다른 어떤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려주시면 좋겠고요. 또 다른 네트워크 시리즈 계속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뭐 서브넷 마스크든 포트 포워딩이든 여러분들 궁금하실 만한 것들 많이 올릴 테니까요.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또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